네, 김법성입니다. 정규반 마지막 시간에 쓴 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2013년도 문제였죠. 한양대는 주제 자체가 조금 이렇게 주제가 조금 낯익은 주제, 어떤 상투적인 주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낯선 주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상투적인 주제가 나올 때는 얼마나 꼼꼼하게 상투적이지 않도록 쓰는가, 깊이 있게 분석해서 제시문 사이에 관계를 쓰거나 아니면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거나 하는 글을 써야 되고, 이렇게 낯선 주제가 나오면 얼마나 내가 잘 이해했는가, 낯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것의 어떤 적용을 요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낯선 주제 나오거나 아니면 낯익은 주제 나오기 때문에요, 낯선 주제가 나올 때는 꼼꼼한 독해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낯익은 주제가 나온다, 뭔가 상투적인 주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쓸까, 거길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나에 제시된 문제점의 원인을 다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분석하는가 한 덩어리 라의 관점에 입각하여 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라.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에는 국가의 높은 경제적 수준에 비해 낮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사회 균형이 낮은 공정성과 개인의 삶에 대한 낮은 자율성과 관련이 있다. 오케이,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제시했네요. 잘 썼습니다. 그죠? 괜찮은 이렇게 공정성과 자율성을 명확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는 경제적 지수는 세계 수준인 반면 국민의 행복도와 삶의 질은 낮은 것을 어떤 사회의 질 구성 요소들 중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에 따르면 국민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이루는 두 조선의 사회 균형과 개인의 자율성은 서로 연관되는데, 사회의 공정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사회 균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그 내가 열심히 한 어떤 자율적인 능력이 공정하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이 하고 싶겠어요? 그죠? 잘 썼습니다. 나에서 한국의 어린 청소년들이 높은 물질적 행복감에 비해 낮은 수준의 행복지수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의 원인은 개인의 삶에 대한 낮은 자율성 때문이다. 한국의 어린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생활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 침해는 다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하락시켜 공동체의 의식과 사회에 대한 참여의식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낮게 만들었을 것이다. 오케이, 요거는까지는 괜찮네요. 그죠? 예, 조금 짧게 썼어도 될 것 같아요. 600자 이렇게 해서 1200자를 썼는데 앞부분은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이라기보단 이걸 불일치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어떤 불일치의 문제죠. 그죠? 사람들의 인식에 이 변화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행복과 경제적 부유 사이에는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라에 따르면 한국의 사람들은 지금의 행복보다 미래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현재는 행복보다는 부와 사회 발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질보다는 양적인 것에 중요성을 두고, 사회에서는 사회적 공정성보다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현재 행복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복이 사회 발전과 개인적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 구조의 투명성과 사회 균형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도록 해준다. 공정한 사회가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회는 공동체 의식과 참여 의식을 높여 주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업에만 몰두하기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 지금 뒷부분의 해결 방안, 앞부분은 지금 괜찮아요.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의 해결 방안이 다소 상투적이다. 그죠? 요거 좀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근원적인 원인과 그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잡았냐면 인식의 변화로 잡았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인식이 변해야 된다. 그죠? 즉 인식의 문제점을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그냥 인식 하나로만 이야기하려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거 쓸 때는 가급적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 눈에 띕니다. 그죠? 그래서 상투적인 어떤 글이 나올 때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눈에 띄는 글이다 라는 걸 좀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보세요.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과 어떤 자율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예요? 공정성을 올리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왜 공정성이 떨어지느냐, 왜 자율성이 떨어지냐, 이걸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식의 문제로 가가지고 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즉 사회가 공정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물질적 행복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공정한 것은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만으로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 국가는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공정성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왜 자율성이 떨어져요? 학생들은 다 학생들에게 공부만 강조하잖아. 공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탐구하고 직업도 탐구하고 미래도 탐구하고 설계해 나갈 때 지금 뭐 공부 또한 동기부여가 더 잘 돼서 장기적으로 어떤 생산성 있는 어떤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더불어서 그렇게 될 때 진짜 자율성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의 내용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는 요건 어때요? 약간 상투적이에요. 상투적인 결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인식이 문제다 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빈곤의 문제, 인식이 문제죠. 환경의 문제, 인식이 문제죠. 그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인식의 문제예요. 따라서 인식이 문제다라고 가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 제도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인식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때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배경이 있어요. 공정성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익을 얻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상투적인 내용을 넘어서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글은 전형적으로 지금 손 가는 대로 썼어요. 글에 대한 구성을 하지 않고 쓴 글이다. 글에 대해서 구성을 하지 않고 글을 쓰잖아요. 그럼 좋은 글이 안 돼요. 평범해집니다. 반드시 구성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앞부분은 길고 뒤에 어때요? 청소년들 얘기는 아주 짧아졌죠. 그거 읽는 사람이 보면 이거 막 손 가는 대로 쓰다가 뒤에는 짧아졌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어떤 단락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분명히 계획을 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총평을 하면요. 요 글은 점수로 치면 B+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 알겠죠? 그래서 논술은 시험입니다.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더라도 눈에 띄게.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딸까, 점수를 얻을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글을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걸 썼을 때 채점자가 좋아할까, 채점자가 보고 싶어하는 글을 쓰자. 알겠죠? 반드시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상투적인 글은 구체화가 생명이거나 구체화가 아주 중요하거나요. 아니, 구체화 아니면은 제시문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율성과 어떤 공정성이라는 건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려가지고 글을 썼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조금 아쉽네요. 그죠? 자, 마지막 정리. 자, 정윤이는 지금 기본적인 글 쓰는 능력은 좋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좋다. 서술하고 이렇게 풀이하고 독해하는 과정에서 큰 오덕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게 글쓰기에 급급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약간 까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눈에 띄지는 않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눈에 띄는 글을 쓰기 위한 전략을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눈에 띄는 글을 쓰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자. 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짧은 글은 정확한 독해입니다. 이건 긴 글이잖아요. 긴 글일 경우에는 뭔가 풍부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공정성의 문제, 자율성의 문제가 왜 불행하게 만드냐, 사람을. 학생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측면에서. 그죠? 억지로 시키면 안 하잖아요, 공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진짜 더 큰 성장, 더 큰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우리 사회가 지금 더 나은 어떤 성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문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만들어 주어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만들어 주어야 글의 어떤 내용이 깊이가 있어지는. 알겠죠? 그래서 한양대 문제는 이런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거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이가 글을 쓸 때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글 전체적으로 완전히 엇나간 건 없는데, 눈에 띄는 글이 부족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눈에 띄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습할 때 내 글과 학교 측 답안, 예시 답안을 반드시 비교,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를 좀 정리정돈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복습해서 반드시 내가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요.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질문하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꼭 학교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신감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